자, 휜 다리도 있어요. 사실 이제 휜 다리 때문에 무릎이 더 아파요 하신 분들이 있고 무릎이 아파서 또 다리 모양이 많이 이렇게 옷자로 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치료법이 있다면서요? 이제 젊었을 때는 내 다리가 똑바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리가 이렇게 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흔한 그런 다리가 휜 거를 오다리 형태가 많이 휘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맞아요. 형태가 맞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무릎에 정상 정렬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있는 관절에 연골이 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닳게 되면은 이제 점점 악순환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좀 연골도 닳고 연골판도 얇아지다 보니까 계속 오다리는 더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환경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 다리 자체를 오다리를 약간 정상보다 살짝 X처럼 만들어주는 어. 근위경골 외반 절골술이라는 그런 수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치료의 취지 자체는 이제 이미 관절염으로 많이 다른 안쪽 연골로 걷지 말고 건강한 바깥쪽 관절로 걷자라는 취지의 목적이 근위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은 네. 해부학적으로 경골인데 아래쪽 뼈가 경골인데 아. 그 위쪽 그 몸에서 가까운 쪽이라 해서 근위부에다가 절골술이라는 건 뼈를 이제 잘라서 한다. 그래서 네.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렇다고 또 나이가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이제 금속판으로 고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뼈가 붙어야지만 그쵸.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70대 미만까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게 이제 딱 결정돼 있고요. 이제 젊고 내 관절은 좀 살리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근위경골 절골술이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가급적이면 이런 간단한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뭐 수술까지 가는 건 좀 막아보고 싶지만 또 정 안 될 때는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루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도 쉽게 하면은 이렇게 전체 다 바꾸는 인공관절도 있지만 네. 부분적으로 그 관절 있는 부분만 딱 바꾸는 부분 치환술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쪽만 달아 있을 경우에는 그쪽만 치료를 해 놓으면은 이제 환자분은 훨씬 더 만족도가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라고 하면은 한쪽만 다른 관절이 아니고 여러 관절이 다 닳게 그쵸. 되면은 전체 다 바꾸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해야 되겠고요. 네. 이제 인공관절이란 치료 자체가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쇠와 쇠가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게 뭐 천년 만년 쓸 수는 없는 거고 한 20년, 25년 정도 쓰면 그게 좀 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인공관절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환자분의 연령을 고려를 해서 치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인공관절이 닳았다라고 하면은 인공관절을 한번 바꾸는 그런 재치환술도 실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할지 전 치환술을 할지 이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적응증이 항상 어느 의사들이 판단해서 적응증을 잘 골라서 수술을 하라.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이 다른 그 한쪽 부분만 이제 인공으로 바꾸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한쪽만 다른 관절이어야지만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반대쪽 관절도 닳아 있고 혹은 인대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분 치환술을 선택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치환술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 다 바꾸는 전 치환술보다는 장점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일단은 수술 시 절개 부위도 조금 한 3분의 2 정도로 좀 더 짧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도 훨씬 짧고 그 본인의 십자인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절 운동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관절 운동에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다라고 느껴지면서 재활 기간도 짧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궁금한 점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고, 또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담 전화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사실 뭐 어떤 치료든 마찬가지지만 적응증이 꼭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반드시 좀 그 적응증,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정확할 때 이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면 정말 예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대상 좀 알려주시죠. 어, 관절염이라는 게 딱 한쪽만 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네. 근데 이제 그 주 병변이 한쪽에만 딱 국한돼 있는 그런 관절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형에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가 건강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다리가 어느 정도 휘어 있는 정도까지는 부분 치환술로 다 교정이 되는데, 과도하게 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부분 치환술만 했을 때 그 부분 치환술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이 닳고 또 망가질 수가 있어서 하지 정렬에 변형이 심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적응증을 지켜서 하시면은 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환자분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으로 조금 어떤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고, 또 환자의 무릎 상태, 무릎 관절을 최대한 좀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인대가 잘 그대로 두고 그 부분만 인공을 씌운 거기 때문에 관절 운동도 훨씬 부드럽고, 그래서 재활도 빨라지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절개도 적고 뼈를 절제하는 그 면적도 적기 때문에 출혈도 적게 되고. 근데 하지만 또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은 그 인공관절 반만 바꾼 그 주변에 뼈가 또 녹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좀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는 조금 제한적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5세 이하의 젊은 관절염 환자에게 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까지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무릎 질환,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 택배일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아직 병원은 못 가셨고 찜질 좀 시도해 보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택배일을 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아무래도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실 거고, 또 계단도 좀 다니시기도 하고, 또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고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무릎에 원래 정상적으로 관절 내에는 물이 존재합니다. 관절액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관절액은 원래는 활막이라는 곳에서 생성과 흡수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무릎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거는 생성되는 속도가 흡수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진 그런 상태일 때 이제 무릎에 물이 차게 됩니다. 네. 이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 내에 일부분들이 조금 닳거나 연골 부스러기들이 좀 떠돌아 다니다가, 그럼 이제 떠돌아 다니니까 관절 내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왔네, 이 이물질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염증 반응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서 그 염증 반응의 부산물로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 그런 증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초기에는 한 번 정도는 물 빼고 쑥 또 안 차시는 경우도 많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찬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좀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전 53살인데요. 네네. 지금 어떻게 무릎이 불편하신지 증상을 우리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무릎이 아파서 그 안측, 내측 인대나 연골 부위에 염증을 의심된다고 해서 지금 프롤로 치료라는 걸 받고 있는데요. 혹시 네. 이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제가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거를 같이 좀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일단은 내측 인대나 연골판이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 그 염증 소견이 있다고 그래서 염증. 치료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호전이 없어서요. 아, 뭐 이제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너무 세지 않은 강도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 프롤로라는 그 치료 자체가 이제 우리가 요 치료는 우리가 흔히 재생 치료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증식 치료, 일부러 어느 정도의 농도가 높은 그런 수액을 그 염증 부위에 주입을 함으로써 그런 세포에 스스로 다시 재생하는 능력을 유발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네. 치료는 한 번에서 3번에서 5번 정도 하고 좀 어느 정도 휴지기를 좀 갖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병행하면서 그런 뭐 지압이라든지 마사지 같은 치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인대가 조금 염증이 있고 하는 경우에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운동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좀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면은 그 증상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